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5년에도 여러분들의 재테크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25년에 재테크 키워드를 두 가지로 꼽자면 저는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AI로 대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경쟁이 더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는 25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아주 치열한 격전지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결국 채권 ETF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채권 ETF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비교 분석해 드릴 겁니다. 글로벌 증시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4년 말 25년 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를 살펴보면은 일단 고점에서 저항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고점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지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등을 하면 다행인데요, 반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방이 열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는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포함되면서부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도 한번 유심히 우리 슈드 때문에라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달러가 많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오르면서 엔화가 급락하게 되고, 그리고 골드 형태도 고점에서 저항받으면서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채권인데요. 10년물 채권, 2년물 채권입니다.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하락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하락했다가 이제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물 역시 차트가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25년의 채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투자의 성과도 나뉘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보겠지만, 금리는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한 번에 목돈 들어가시는 것 말고 저처럼 표준편차 바깥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장기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횟수는 훨씬 적은데 똑똑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일화이긴 한데요, 원숭이가 애널리스트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실제로 원숭이가 찍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을 좀 더 좁혀 가보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채권을 50% 이상씩 섞는 ETF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25년 재테크를 한번 준비해보십사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솔미미로 대표되는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 ETF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ETF입니다.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들어가 있고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가장 큰 게 비율이 달라요. 얘는 50대 50이고요. 얘는 70대 30입니다. 주식에 30%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나스닥 들어가고요. 주식에 50%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은 배당주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언뜻 보기에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상품 형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솔미미는요, 채권이 50%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얘는 한방이 있는 공격적인 자산으로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50에 들어가 있는 미국 배당주는 매우 안전한 성격들입니다. 화이자, 블랙락, 그다음 에브비, 시스코 통신주, 코카콜라, 브리스톨 마이어스 제약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I, 그다음 펩시코 이렇게 있습니다. 2%씩 나누어져 담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 안전한 상품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50%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한 배당주가 50%가 깔려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채권인데요. 자, 채권 보세요. 34년 만기입니다. 장기채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장기채는 결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배당이 4와 4분의 1, 3과 8분의 7, 그래서 한 4% 정도 이상은 나온다라고 보셔도 실제로 가격 변동 폭이 50% 안에서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얘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결국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큰 게 바로 솔미미입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절대로 안전한 상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방이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배당은 2번 나왔습니다. 40원, 30원 줬는데 변동이 생각보다 좀 크죠. 그래서 일단 변동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바로 솔미미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저는 다시 해드릴게요.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요, 나스닥이 들어가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어 보이지만 미친 듯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단기 채권에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30%가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배당 같은 경우에도 10원, 20원씩 주다가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30원, 20원 점점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3개월마다 한번 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단기채도 배당이 있기는 한데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니까 얘는 배당이 목적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스닥의 상승폭과 채권의 이자를 동시에 받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권의 만기를 보면 25년, 26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레저리 미국채도 들어가 있고 한국채도 GS, 그다음에 코레이트,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한국채와 미국채가 나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P에서 제가 가장 하나만 딱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나스닥 이 포함된 채권 혼합 액티브를 추천을 많이 드렸던 한 해였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50 그리고 100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신한과 한국투자신탁은행에서 완전 다른 스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주식에 50, 채권에 50인데 얘는 30인데 주식이 완전 다르고요. 일단 채권도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비슷하고요. 주가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가 좀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에 1%씩 올랐고 1개월에도 0.43, 6%나 올랐습니다. 3개월은 7% 올랐는데요. 15%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놓고 보면 무려 26%나 올랐던 게 바로 이 에이스 나스닥 상품이고요. 얘는 솔미미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지만 채권 ETF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환율의 변동폭을 한 5% 정도만 뺀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채권형 ETF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채권형 ETF를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단기채냐 10년 이상 장기채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TLT가 20년 이상의 장기채, 그 다음에 SGOV라고 하는 것이 단기채입니다. 물론 3개월만큼은 아니고 조금 더 기간이 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의 단기채는 가격 변동이 없어요. 1년 내내 움직여도 0.02%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이 한 5.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차라고 해도 미국 금리 비슷하게 금리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5% 정도의 금리는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변동폭이 아주 미미하죠. 단기채의 특징입니다. 단기채의 특징. 자, 그렇지만 얘는 20년 이상의 장기채입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5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습니다. 150불 넘어갔었다가 지금 70불, 80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듀레이션 때문인 건데, 자, 금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는 것이냐가 바로 듀레이션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반대로 가는 특징을 알고 있을 텐데 단기채에 있어서는 그 변동폭이 매우 미미하고 얘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그래프가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변화해도 가격이 요만큼밖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20년이잖아요. 금리가 요만큼 변화하면은 20년 요만큼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변화하느냐 가격 변동폭이 이만큼 변화하느냐죠.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의 변동폭에 따라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해지느냐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채권의 만기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듀레이션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기가 길면 그만큼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였잖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고 얘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거는 나는 앞으로 금리가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혹은 26년, 27년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얘가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생각보다 금리의 변동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배당을 많이 받으면서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30% 비중이 이 ETF의 성과를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어려워 보이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의 특성이 완전 다르고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결코 심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투자하시는 것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적당한 배당도 들어가 있고 채권도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만약에 금리가 실제로 지금처럼 더 떨어지지 않거나 만약에 올라가거나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그 저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들고 가게 되면 금리는 지금 4.5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얘는 채권은 그냥 금리만 받는 겁니다. 밑으로 50% 아니 70%만 깔고 있는 거고요.
4번 타자 역할은 나스닥이 해주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 비중이 50%와 70%, 그다음에 채권 유형이 미국 10년 만기채, 그다음에 10년 단기국채입니다. 주식 비중은 50%인데 보셨던 것처럼 배당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자, 에브비, 시스코, 코카콜라, 펩시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종목들. 게다가 얘네들은 배당이 한 3%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오히려 얘네들이 종목에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는 채권에서 금리를 주잖아요. 밑으로 깔려 있는 것이. 얘는 배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나스닥 100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크죠. 애플의 10%, 엔비디아의 8%,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얘는 대신에 비중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30%만 들어가 있고 1년 동안의 나스닥의 종목들은 대략 한 30%씩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움직임을 30%로 봤을 때 30% 비중이니까 맥스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특징, 주식 배당으로 한 5% 내외, 가격 상승폭과 주식의 배당폭이 한 5%를 밑에 깔고 간다라고 저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의 움직임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간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앞서 TLT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폭을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1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상의 상황, 주식도 좀 오르고 그다음에 채권 움직임도 좋아서 금리가 계속 하락해서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좀 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20%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 움직임은 변동폭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에서 20%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시무시한 채권의 움직임이었고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70%를 바닥에 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 금리였지만 70% 정도 깔고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4% 정도의 수준을 밑에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0%의 나스닥의 움직임을 약간 한 10% 정도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6% 수준에서 올라가는 거는 4%를 기본으로 깔고 나스닥이 한 10% 오른다라고 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방이 좀 막혀있는 대신에 상방도 조금 제한적이면서 안전한 모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공격적인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당장은 제가 에이스가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또 이 10년 만기 국채가 포함된 솔미미의 인기도 결국 무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릴 때는 아시죠? 반반을 하시는 게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25년 채권을 선택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공부하실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좀 풀어드리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급하신 분들은 책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